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쇼박스가 파묘의 불법 영상 파일 유포 및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쇼박스 측은 파묘가 지난 4월 22일 IPTV 및 케이블 TV VOD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을 통해 파묘의 영상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쇼박스는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을 불법적으로 시청하거나 공유한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에 나섭니다. 또한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오는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합니다. 칠레 정부가 저가 공세로 자국 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산 철강 제품 2종에 대해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최대 3배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 각국의 중국산 견제가 한껏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방침은 9월까지 6개월간 유지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는 제가 항상 나오고 있죠.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이 좀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인 급등이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따 말씀드릴 텐데 지난주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급해요. IT는 반드시 갑니다. 지금 우리 시장 급하게 볼 필요 없다라고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 종목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 먼저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의 방송을 꾸준히 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미국 시장의 강한 빵빠레를 좀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정상이란 이 이야기가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미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빠르면 하루 이틀이지만 그건 쉽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일주일 기다려야 돼. 그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바로 이번 주인데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2주 정도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 기간이 일주일이냐 2주냐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공개 방송을 잠깐 하다 왔는데 미국 시장은 다른 나라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유럽 시장 떨어져도 미국은 심지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뭐 중국 시장 빠진다고 미국 시장 안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한 15년 전에는 떨어졌어요. 중국 시장 급락하면 미국도 떨어졌는데 그 15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최근 근래 한 5년, 7년, 8년 중국 시장 급락을 해도 미국 시장은 안 떨어집니다. 마찬가지 일본 시장, 우리나라 시장 떨어진다고 인도 시장 떨어진다고 미국은 안 떨어져요. 미국은 자기 혼자만 알아서 움직이는 장인데 우리나라 장은 특히 일본 시장도 강하죠. 일본 시장은 미국 시장에 맞춰서 거기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알지만 모든 나라들을 다 신경을 씁니다. 러시아도 신경 쓰고요, 우크라이나도 신경 쓰고요, 인도 시장 떨어지면 떨어지고, 대만 시장 떨어지고, 일본 시장 당연히 떨어지고, 미국 시장 당연히 그죠? 다 완전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지만 올라가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자 그럼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올라가냐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라는 기사는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올라갔죠? 올라간 게 없어요. 이런 모양이 안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양봉으로 위를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반등이 시작이구나 그러는 거지. 어제는 그냥 떨어지다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도찌죠, 도찌.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 다시 그럼 지난주서부터 미국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자 빵빠레를 얘기했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돼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일본 시장도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올 건데 다시 얘기하자면 미국 시장이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지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먼저 올라가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많이 빠졌다고 5일선을 먼저 안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지는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정도인데 결국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시장도 안 빠집니다. 크게.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실적이 이번 주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24일 새벽 5시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안 좋을 걸로 대충 얘기는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호재 소식을 좀 기다린다 그래요. 저는 별로 기대하진 않습니다. 저는 테슬라에 대한 얘기보다는 내일 있을 퀄컴과 메타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등등 두 개가 기억이 안 나질 않는데 어쨌든 IT 기업이에요. IT 기업들 실적 발표. 그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싶으면 여기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올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 반등이 나올 텐데 그래도 지금 저녁 시간대에서 제가 지금 유럽 시장 선물을 봤어요. 지금 유럽 시장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나쁘지가 않죠. 나쁘지가 않고 그 외에서도 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뭐 다른 나라들, 유럽 나라들, 유로스탁은 그거 나라들 합친 거예요. 영국서부터 쭉 합친 거를 보는 거고 다른 나라를 보면 지금 1%대 강세를 보입니다. 오히려 영국만 좀 안 움직여요. 영국만 0.1인가 0.2인가 그거밖에 안 움직이고 뭐 스페인, 이탈리 이쪽 애들은 1%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애들은 1.9까지 올라가는 애가 있었나? 하여튼간 1.2, 그러니까 1%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급락할 생각이 있었다면 유럽 시장이 지금 먼저 자빠져 갖고 지금 밑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을 텐데 유럽 시장이 먼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올라간다는 거는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 미국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내지는 중심으로 볼 때서 삼성전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변곡점입니다. 근데 저는 급락 하락 변곡점보다는 상승 변곡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의 빵빠레, 그러니까 급등, 반등, 최소한 유럽 시장 요 모양보다도 더 이쁜, 더 강한 요것보다 더 강해야 돼요. 물론 요 정도만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에 IT는 반등을 줍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이 이게 나스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요 모양이 나오면 근데 더 강하면 더 좋겠죠. 지금 유럽 시장은 1%대 요 양봉인데 나스닥이 뭐 3%, 5%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강하게 위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IT는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라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해드린 건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아 반등을 주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왜 이렇게 안 가지? 당연히 안 가죠. 미국장이 반등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나오고 나서 전문가님 이상해요. 나스닥이 16,000 넘어갔고 혹은 전문가님 이상해요. 나스닥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돌파했는데 IT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아 이거 이상합니다. 자,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국장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점도 안 올라갔고 유럽 시장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올리는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상이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 원래 계속 했던 건 얘기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서 왜냐면 이걸 몰라가지고 너무 단순한 건데 저게 안 나와서 안 움직이는 건데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서 자 SK하이닉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왜 안 가는지 답이 다 됐죠. SK하이닉스 왜 안 간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질 않으니까 대형주들을 꾹 눌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척을 했어요. 지금 안 가지 않았습니다. 보험주하고 은행주하고 현대차만 열심히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미국이 안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살짝 지금 눌러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안 올라가는데 어딜 감히.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그때 고삐가 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2,700, 나스닥이 신고점 돌파가 되면 2,8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려면 우리나라 스스로는 못하고 미국 시장이 가야 우리나라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열심히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 반등 주면 올라가는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시장이 지금 먼저 반응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희망적이겠죠. 겁먹지 마세요. 자, 다음은 가온칩스. 마찬가지 얘도 왜 안 올라가는지 이유가 되겠죠. 미국 장이 안 올라갔어요. 특히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안 갔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만약에 유럽 시장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큰 문제가 없고 계속 올라가고 나스닥도 신고점으로 갔는데 가온칩스가 혼자서 3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안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답변 됐죠? 자, 다음도 가온전선. 자, 가온치스 말고 가온전선.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추천한 지 좀 오래됐어요. 1월 25일 많이 올라가고 있고 조정받고 전 또 간다고 보는 게 지금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올라갈 이슈도 많고 거래량도 괜찮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전선주들도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 준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따지게 되면 많이 올라갔지만 96% 많이 올라갔지만 여기서 따지게 되면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또 고점 돌파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 그다음에 원전 테마 이슈 이거 믹스해가지고 한 번 더 힘을 낼 것 같으니까 비중을 적게 하더라도 가져가시는 분들은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실적이 계속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최근에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더 좋아지고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2026년도에 실적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물론 그걸 선반영하고 지금 움직인 부분도 있죠.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23년도 실적 추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만큼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1,590억인데 1조 3천억 늘어난답니다. 물론 예상치예요, 예상치.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모든 공통적인 부분들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 우상향, 실적 추이가 다 정상적인 회사들은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 공통점. 만약에 반도체 장비인데 전문가님 이상하게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실적 추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도태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을 못하고 있거나 기술력이 딸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경쟁 업체에 밀렸겠죠. 대부분 정상적인 회사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도체 장비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75,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얼마로 가 있냐면 15만 원인데 30만 원까지는 봅니다. 자, 다음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46,600원에서 이것도 많이 올라왔는데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되긴 하죠. 이 정도 많이 올라 181%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근데 지금 뉴로모픽 관련주들이 이슈가 됐다가 지금 다시 사그라들었다가 또 뉴로모픽 관련주들은 이슈가 또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로봇들 하루가 다르게 성능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게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무슨 돌덩이 산 위에서 처음에 떨어질 때는 여기서부터 10m 떨어질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빠른데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지는 자리에 가속도가 붙죠. 나중에서는 무슨 총알처럼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로봇들의 발전 속도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뭐 돌 굴러가요 유중국 수준인데 나중에서는 쉥. 지금 로봇들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거의 뭐 지금 곧 상용화 단계에 나와서 이제 판매가 되는 과정까지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만간에 아마 로봇들 판매가 되는 모습 혹은 공장이나 이런 데 이제 납품이 돼서 인간 대신에 일을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내년인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관련 이슈가 있다면 이게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눌렀다가 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나왔지.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해보는데 사지는 마세요. 181%는 올라갔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나중에 조정 세게 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다음은 이구산업. 자, 전선 테마. 원자재 가격 자꾸 늘어나고 있고 원자재 가격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선 이슈 때문에 그 전선 다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항받고 다시 조정받고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전고점 저항이니까. 근데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만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비중을 줄일 때는 최소 절반은 무조건 줄이는 게 좋고요.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절반씩이나 있으니까. 물론 더 올라갈 거 생각하고 욕심 때문에 더 늘리고 싶겠지만 올라갈 때마다 줄여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자리는 5% 정도입니다. 10%도 불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계속 올라가면 이제 억울하겠죠. 90%를 팔아냈으니까. 근데 10% 혹은 5%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30%도 뭐 버틸만 하다 갖고 있는 비중에. 근데 어떤 사람은 5%도 불안한 분들이 있으니까 팔다 보면은 오히려 더 사야 되나 이렇게 너무 비중이 적은데 더 사야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뭐 5% 이하로 가져가든 30% 이하로 가져가든 50% 이하로 가져가든 비중을 줄여서 욕심을 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DI. 수급이 괜찮다 그랬죠. 근데 오늘 뭐 반등은 바로 이렇게 못 줄 거 모양이 그래. 모양이 올라갔다가 조정 여기 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튀는 흐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 마르긴 했지만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어쨌든 조정을 조금 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 DI. 일단 수익률이 121.8%. 추천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3월 28일.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중 줄여놓고 욕심을 내도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IT는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과연 우리 지수 자체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정수 전문가님의 오전 방송, 밤 방송 그리고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서 시황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1
0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000원에 15%요. 23,000원 매수가에 15% 비중이신데 전력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21,4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조금 이탈을 했는데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지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한전이 뭐 적자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벌써 뭐 오래된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네, 최근에 사셨죠, 그렇죠? 예. 최근에 사셨고 이걸 단기로 보시나요? 길게 중장기로 보시나요? 올라가면 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단기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로 봐도 괜찮아요. 되고 중기로 봐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전략이 좀 달라서 그래요. 네, 네. 일단 저는 이거를 과거에서도 이거 상담 종종 들어와요. 한 달에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오는 종목인 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바닥에 있을 때에서도 어차피 망할 회사 아니고 워낙 네. 바닥에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도 뭐 적자 얘기 제가 했었어요. 그거 뭐 네. 원래 있는 얘기고 뭐 적자가 안돼서 뭐 이게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결국은 국민들의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어제 그저께 기사 보니까 한국전력 KDN 일단은 민영화 소식이 조금 들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거 소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주가가 올라간 부분에서는 그게 호재가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민영화 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네. 어느 부분을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다 파는 게 아니고 자회사의 어느 부분을 파는 건데 네. 기사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기사 없는 네. 얘기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기사 내용에서도 민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주가에는 뭔가 민영화되고 뭔가 자산을 팔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자 부분은 어느 정도 메꾸거나 뭐 아니 뭐 네. 그런 부분.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네. 어쨌든 차트가 바닥에 있고 그런 얘기 네. 있든 저런 얘기 있든 어쨌든 이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없어도 안 될 중요한 그렇죠? 네. 그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네. 3만 원, 4만 원 간다고 봅니다. 그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하지만 정말 이게 얽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막 지금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쉽지도 않고 그러면 막 자본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냥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로 볼까 그런 이슈가 있든 없든 저는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저는 주식만 얘기합니다. 뭐 제가 뭐 네. 민영화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네. 알아서 뭐 정책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저는 주식만 보기 때문에 네. 차트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든 간에 뭐 거기서 네. 무슨 뭐가 터지든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봅니다. 일단 저는 그거 픽스를 하고 자 네. 근데 지금 물어보신 건 장기가 아니에요. 예. 단기고 하시는데 네. 지금 상승을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N자형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죠. 네. 머지않아서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아, 예. 이게 일단 좋은 얘기죠. 그렇죠? 질문하신 게 그거니까. 그럼 수익으로 네. 바뀔 때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걸 팔아서 딴 걸 할 건가 아니면 어차피 그 장기적으로 망할 회사도 아니고 뭐 시끌시끌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올라간다 보면은 올라올 때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얘를 또 매매할 건가. 그것도 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잘 요리하시면 되고요. 뭐 위험한 건 없고 차트도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예. 뭐 시장에서 무슨 뭐 이게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서 이게 더 안 좋고 그래도 뭐 저점 깨지고 일로 안 떨어집니다. 15,000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 최근에 네.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소비 뭐 이런 거 막 얘기 나오고 막 지금 거의 전기 생산하는데 화력 발전소도 많이 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얘기 나와도 저는 15,0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간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한 3만 원 올까요? 3만 원은 좀 욕심이고요. 제가 네. 23,000원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23,000원서부터 25,000원 사이 거기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자, 아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도 바닥을 다졌던 종목이니만큼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매수가 부근까지도 회복 가능성 보이니까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는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브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94,400원의 10% 비중인데 아무래도 어제 나온 뉴스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종가는 21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하이브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뭐 기사 봐서 여러분들 많이들 뭐 기사 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일단 뭐 저도 그거에 대해 기사는 봤지만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기업에서 뭐 합병 이슈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아니면 특히 이런 이제 지분 가지고 예전에 이제 피프티 사태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는 기사는 나왔다는데 최근에 SM에서도 하이브와 SM 이수만 씨와 뭐 이런 시끌시끌했었죠. 항상 저는 그런 부분 있으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내용이 자꾸 이게 막 돌발 상황이 막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사지 않았다면 아예 그냥 접근하지 않는 게 제일 속편한 방법인데 이제 사신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매수가 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뉴스가 돌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관계가 어떨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자 그런데 제가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뉴스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뉴스를 보면서 예측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기자들이 열심히 막 써놨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그게 악재든 호재든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그걸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하이브는 그 상황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반등을 주려고 힘을 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그 소식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가 외국인들은 이거를 올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떨어지느냐? 아니요. 웬만하면 안 떨어질걸요. 그리고 그게 정말 커다란 악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악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관계가 안 좋고 그 안에서 수레가 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 바퀴는 일로 가고 한쪽 바퀴는 뒤로 가고 그게 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태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이게 일단 삐그덕거리는 잡음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건데 자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 게 그래서 하한가를 갔느냐 오늘도 하한가를 갔느냐 아닙니다. 얼마 안 빠졌어요. 저는 그거에 집중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걸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재가 나왔으면 어제 마이너스 10%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7% 들어줄 게 아니고요. 어제 마이너스 10% 떨어졌다 7% 들어주는 척하고 어제 한 5%까지 빠졌다가 그럼 사람들이 막 싸다고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드는 척한 다음에 오늘 하한가 가고 그럼 또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또 들어온 사람 있겠죠. 그럼 또 들어주는 척하고 또 하한가 가고 장 끝나고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100만 주, 뭐 300만 주, 500만 주 다 갖다 던지고 그러면서 그럼 회사가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빠졌다. 그런 얘기가 나와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자 결론.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일단 싸게 잘 사셨어요 보니까 194,000원이고 그러면 그냥 18만 원 안 깨지면 알아서 올라가겠지. 뭐 알아서 뭐 무마되겠지. 어차피 물린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싸서 들어오려는지 모르겠지만 뭐 당장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못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차트로 봐서는 여기 18만 원짜리가 깨지 않으면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예요. 19만 원짜리도 안 깨지면 그러니까 19만 원, 18만 원 이 두 자리가 안 깨지면 그냥 버텼다가 대충 뉴스가 어느 정도 흘러간 다음에 뭐 어떻게 흘러가다 보면은 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나게 되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잡음이 나오더라도 19만 원, 18만 원은 안 깨지지 않을까. 깨지면 그때는 좀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이미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라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뉴스에 너무 또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만약에 19만 원, 18만 원 이 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들고 가보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을 만나볼 텐데요. 다음 상담 만나보기 앞서서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지금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7,590원, 네. 100%요. 37,590원 매수가의 비중이 100%이십니다. 자, 우선 종가부터 살펴볼 텐데 종가가 32,0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비중이 원체 좀 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보실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벌써 비중이 100%네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문관님. 네, 자, 주성 엔진은 제가 요즘에 계속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제일 좋아서는 아니고요. 종목을 너무 많은 IT를 주기 조금 그래서 그냥 주성이만 얘기하고 있는데 주성이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반도체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가온칩스도 그다음에 가온칩스 말고도 뭐 DI라든지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지수가 빠져서 그래요. 지수가 빠져서 그런 거니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주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주추세는 유지가 되고 얘가 마찬가지 반등을 주려면 미국장이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은 얘도 반등이 나올 테니까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비중을 벌써 100%를 실으니까 힘들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비중을 먼저 미리 너무 많이 실어서 그래요. 적당히 지금 한 20%나 이 정도 갖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10% 더 늘리고 아니면은 양봉이 뜨게 되면 그때에서 비중을 사고 싶은 데만큼 사면 딱 되는데 미국 시장이 일단 예상은 오늘 유럽 시장이 괜찮으니까 오늘 뭐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미국 시장은 목요일까지는 실적 발표가 아주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 올라가거나 월요일 날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건 예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네네.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에서 미국장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을 주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35,000원은 뭐 바로 올라가고 뭐 37,000원은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려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자, 이거는 좋을 때 해피엔딩 얘기고요. 뭐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유럽 시장이 잘 올라가다 갑자기 뭐 이상한 악재가 터져가지고 유럽 시장이 갑자기 영국 시장이 하한가를 가요. 막 전 종목이 다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이탈리아 시장이 막 급락을 하고 막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일본 시장도 갑자기 반등을 주는 척하다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막 코로나 터지듯이 그래서 전 종목이 막 일본에 있는 전 종목이 막 마이너스 막 60%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주성이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아니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손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주식은 100%가 없어요. 무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유럽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고 미국 시장도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하루 만에 미국 시장이 막 전 종목이 막 마이너스 30% 40% 급락을 해요. 자고 났더니 막 다우존스가 2만 포인트가 빠지고 나스닥이 1,500포인트 빠지고 그러면 막 한 마이너스 8% 10%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네.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전 당연한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그거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죠. 당연히 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셔라. 근데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5% 혹은 1%의 확률로 유럽 시장 급락하고 미국 시장 급락하고 일본 시장 급락하면 무조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서는 빨리 손절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에요. 그래서 보유하시면은 일단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은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3만 뭐 5,000원, 7,0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세요. 추가 매수 몇 번 했거든요.
그 주무관님 어제도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너무 빨랐어요. 대포가 됐습니다. 적당히 사놓고 양봉 나올 때 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에 다 사버리고 말아요. 지금 혹시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이거 세 번이나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추가 매수했는데 그러면은 월, 화, 수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주무관이 좀 저물에 정해준 금액에 또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거를 어제는 32,000원대 추천했고 비싸도 35,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그냥 사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드린 가격이 맞습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에 추천을 하긴 했는데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비싸게 샀고 너무 한꺼번에 미리 샀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빵빠레가 나와야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빵빠레가 뭐냐면 미국 시장 급등. 네, 방송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 반등이 안 나온 거예요. 어제 뭐 오늘 아침에 기사 미국 시장 뭐 7거래일만 반등 줬다 그랬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아직 반등 안 나왔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양봉이 나와야 돼요. 장대 양봉 길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안 나오면 종목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건 맞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일찍 사신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35,000원, 37,000원 수익으로 나올 때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이 조금 일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미국 시장 반등과 함께 주가가 반등을 줘서 35,000원 부근 이상으로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2,450원 35%입니다. 네, 12,450원 매수가에 35%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2,400원입니다. 지금 거의 종가와 매수가가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한전선은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전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한전선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이슈 때문에 전선 전력줄이 강해서 그렇지 사실은 대한전선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엄청나게 사람들이 욕을 했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잡주처럼 움직이고 거의 뭐 움직이지도 않고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한때는 상장 폐지 이슈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때 당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008년도, 9년도,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한전선이 어떤 종목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서도 상담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하여튼 이거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적자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지만 과거에 맨날 적자였고 상패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너무 피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상담할 때에서도 이거 잡주다 안 좋은 얘기만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실리면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뭐 천년 만년 계속 안 좋은 종목도 없고요. 계속 좋은 종목도 없고요. 자꾸 바뀌는데 결론적으로는 과거에서는 개인들의 피눈물을 흘렸던 정말 힘들게 만든 지금은 이제 그런 종목이 이마트 같은 애가 있죠. 이마트 게시판 가면요,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이 대한전선이 그랬는데 지금 대한전선이 바뀌었습니다. 추세도 바뀌었고요. 바닥에서 거래에 실리면서 좀 움직이는데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저는 좋다 봅니다. 매매하기 좋은데 자,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11,900원 이 자리가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올리면서 수익으로는 다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원래적으로 과거에 거의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거의 잡주 성격으로 줬기 때문에 이걸 들고 있는 세력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애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오랜만에 이제 이슈 탔으니까 한번 강하게 좀 올리겠다라는 지금 움직이지만 나중에서는 고점을 치고 떨어뜨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거는 또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위치는 괜찮고 혹시 뭐 이거를 단타로 보시는 거지 이거 뭐 장투로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장기로 갈 겁니다. 그렇죠. 단기로. 예. 단기로 보신다 그러면 뭐 혹시 뭐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려고 하시는 게 있나요? 목표치? 14,000원에 매도. 14,000원?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꽤 그래도 수익이 좀 나와요. 14,000원 가면 거의 한 17%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 깨지면은 비중이 좀 많으니까 절반 정도 손절했다가 내려오면 또 다시 공략을 하고 또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고 무조건 뭐 버텨가지고 운 좋게도 올라오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매매라는 게 그래도 기준을 지켜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흔들리고 물려도 이전처럼 그렇게 잡주처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가온 전선처럼 얘도 뭐 전선 테마주 이렇게 하고 많이 올라왔듯이 이런 식으로 올려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서 좋은 얘기만 해드렸습니다. 아니 이후산업하고 전부 저 가온 칩사하고 가온 전선하고 다 올라간 요것만 안 올라가서 내가 샀습니다. 이게 제일 과거서부터 그렇지만 좀 지저분해요 움직임이. 주식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럼 알고 계실 텐데 원래 대한전선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거의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알아요. 대한전선은 하여튼 맨날 욕 나오는 종목이었던.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못 들어요. 대한전선. 왜냐면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오랜만에 조금 그래도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대한전선 갖고 있던 여태까지 있던 사람들 보면 이쪽은 아마 쳐다도 안 볼걸요. 원래 좀 잡주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대한전선 상담 들어봤고요. 오늘의 이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YMT 주셨고요. 매수가가 12,000원, 비중은 40%이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종가를 보니까 종가가 12,950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YMT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12,000원을 잘 잡으신 것 같네요. 일단은 차트가 돌리는 자리죠.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IT 섹터입니다. 자, 추세를 돌파를 했고요. 추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이 제가 이제 불기둥에서 과거 지금은 이제 종목이 방송이 사라졌지만 불기둥에서 이제 급등주 얘기할 때에서 이런 패턴들을 많이 뽑습니다. 완전 바닥 은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엄청 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구산업을 뽑아올 때에서도 이런 모습에서 뽑아온 겁니다. 한번 봐봐요. 이구산업도 비슷해요. 이구산업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제 여기서 돌려 올릴 것 같아 갖고 그때 당시 거래량 보고 올릴 것 같아서 추천해 놨더니 지금 60%인가 막 올라갔죠. 그러니까 YMT도 그런 끼가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안 커요. 1,900억짜리고요. 이거 소형주입니다. IT 섹터인데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000원대에서 잘 공략하신 것 같고 지금 IT주들이 벌써 급등도 안 나오는데 벌써 먼저 움직이죠. 저는 저거 좀 뚫고 이쪽으로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릴 거고 14,000원 뚫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그때 시장 상황에 맞죠. 그러니까 시장이 미국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5%의 확률로 미국장이 완전히 그냥 코로나 때처럼 박살날 수 있잖아요. 5% 확률로. 아주 적은 그런 이제 희박한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희박한 경우인데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그럴 때는 얘도 못 가지만 근데 대부분의 가능성 거의 8, 90%의 확률로는 미국 시장이 대선도 있는데 설마 급락하겠어요. 어쨌든 우겨서라도 올리겠죠.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14,000원 이상으로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이스트 소프트요? 이스트 소프트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000원에 10%요? 29,000원 매수가에 10% 비중 갖고 계신데 오늘 종가는 23,3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조금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네네. 이스트 소프트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스트 소프트. 이게 일단 이거 어떤 테마로 알고 사신 건가요? 그 AI? 그렇죠. AI 쪽으로 최근에 이제 챗GPT AI 이슈로 네, 움직인 맞아요. 건데 예, 예. 이스트 소프트는 사실은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그 R집 보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R집이라 그래갖고 그 압축하는 그거 있죠. 네, 네. 그거 관련주인데 이게 챗GPT 움직이면서 이상하게 글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급등했던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전에서도 분명히 챗GPT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때도 2023년이거든요. 근데 네. 다른 애들은 강하게 올라가고 안 떨어지는데 얘는 잘 올라갔다가 금방 또 떨어져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거 세력 애들이 그냥 막 단타만 하지 올렸다가 내려치고 개인들을 좀 많이 좀 괴롭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충분히 팔 수 있게끔 혹은 더 올려가지고 위에서 놀게끔 해가지고 세력들도 자기네들 더 비싸게 팔고 개인 투자자도 다 수익 내고 이런 느낌이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올려놨다가 다 떨어지고 올렸다가 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단타 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잘 못 내요. 네. 대부분 먹은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물렸다가 그러니까 10% 먹고 나중에 30% 40% 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네. 보면 대충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매너가 좀 없어요. 아, 네. 근데 오를 때는 확 움직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지금 네. 조정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받았는데 이제 다시 또 챗GPT 이슈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인공지능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반등을 줄 텐데 얘가 지금 그 최근에 움직였던 흐름에서 동참하는 걸 아닌 거 보니까 그게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냥 네. 주변주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요. 주변주들도. 근데 올라가면은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쉽게 개인들을 그렇게 잘 먹여주는 종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그래서 좀 사시고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다른 뭐 로봇 관련 인공지능 움직여도 왜 내 건 안 맞아요. 움직이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좀 지저분하게, 그렇죠? 양 XX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올려치면은 반등을 줄 때 일단은 그냥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수익 잘 못 내게끔 얘네들이 너무 그렇게 하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좀 쉬운 쪽으로. 그러니까 IT주가 지금 안 움직여서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기에는 IT가 제일 편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지금. 근데 올라가게 되면 믿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수익 나면은 그때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좀 더 쉬운 제 종목으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죠. 아, 네. 올 수는 있는데 좀 늦는다, 움직이기. 다른 애들이 비해서. 아. 그거만 참고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만약에 상담 접수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정수 전문가님 출연해 주시니까요. 그날 다시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한국전력은 주가 지금 바닥을 다졌으니 보유하는 전략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뉴스보다는요 18만 원 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